남북 정상이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걸어서 분계선을 넘어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앞에서 맞이하면서 역사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회담이 진행되고 친교 산책도 예정돼 있습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가 마련된 일산 킨텍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희 기자. 네, 내일은 예상됐던 대로 전례 없는 파격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군사분계선에서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분계선을 넘어오면 바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맞이합니다. 성수환 기자, 네. 구체적인 일정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 한 18시간 정도, 지금이 오후 3시 반쯤 됐으니까요. 18시간 오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첫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판문점에 있는 그 세 개의 파란색 가구물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군사분계선 우리 편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오는 김정은 대통령을 직접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역사적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정상의 첫 악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 전통 의장대가 호의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마찬가지로 청와대로 경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같은 형식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의장대 사열을 포함을 해서 이제 공식 환영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사전 환담을 거쳐서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했던 솥대길에 기념 식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게 되고 도보다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전협정 직후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조금 줄이고자 만든 그런 다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추가로 공개된 것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오후에 이루어지게 될 친교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도보다리까지 같이 걷는 산책하는 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식수 행사도 상당히 맞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군사분계선 위에 식수를 하는 것인데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고요. 소나무는 뭐 남북 모두 널리 알려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선택했고 특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흙이 뿌려지는데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가져온 흙이 같이 뿌려질 예정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한강물을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서로 바꿔서 뿌리는 그런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합과 번영 또 남북의 조화 이번 회담의 컨셉인 것이 여기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만찬 메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친교 행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장에서도 아마 이런 모습을 최대한 연출하려고 양 정상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담은 오전, 오후 두 차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청와대는 끝나는 시간은 밝히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최근 기류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전례를 봐서도 미리 어떻게 조율이 완전히 되기가 어렵다. 당일날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통큰 합의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언제 끝날지 또 합의문이 어떤 방식으로 발표가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내일 이 시간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리설주 여사, 맞습니다. 또 우리 김정숙 여사와 만남이 성사될 것이었는 여부가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위원장이 리설주 씨의 동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후 또는 이제 만찬에는 참석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참석 불참석을 말할 수 없이 참석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나게 되면은 두 정상이 이제 평화의 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을 해서 영상을 감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봄이라는 이름인데 한반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상징적으로 담은 그런 영상과 음악이 담긴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일종의 환송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 수행단 명단이 오늘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임종석 실장, 정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송영무, 조명균, 강경화 장관까지 원래 6명이었는데 북한이 9명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측에서도 그 합참 의장이 1명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 군 수뇌부, 특히 북한에서 발표된 명단을 보면 당과 군 수뇌부가 다 총 출동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핵화 합의라던가 기존에 알려졌던 의제 외에도 비무장지대 평화협정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좀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북한 수행단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총 9명인데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최이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평양 초청 친서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만났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등 핵심 외교 라인이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명수 총참모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송영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공식 수행원이 9명입니다만 정작 막상 그 본 회의 때 회담장 센터 테이블에 앉을 사람은 누가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또 우리 정부 어느 때보다 다 전향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석 그 준비위원장도 어떤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과거와 핵무력을 완성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또 과거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좀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던 종전 선언을 위한 그 논의에 착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회담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한 바를 따르면 일단은 언론들이 상상을 했던, 추정을 했던, 예상을 해봤던 그런 의제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 의제는 결국에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두 가지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항구적 평화 정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정전 체제를 끝나고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좀 표명할 수 있는, 천명할 수 있는 그런 종전 선언이 담기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군사 담당자들, 핵심 담당자들이 나와서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비핵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말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참모진들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거기서 완전한 조율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정상 간의 통큰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비핵화라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선언문이 나오게 된다면 선언문의 명문화가 될 것이냐, 만약 명문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담길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나 또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를 좀 표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상의 입으로 직접 확인이 되는 것,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그것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선언이 이루어질지, 또 디테일,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했듯이 이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끌어질지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들려올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